함수에 대하여 80번이 질문 있어요? 한청을 들어볼게요. 280번입니다. 자, 함수에 대하여 3차 함수에 대하여 곡선 위의 제에서의 접선이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크기를 세타라 탄젠트 세타 거기 밑줄 탄젠트 세타의 밑줄 치시고 기울기라고 쓰시면 되겠죠. 탄젠트는 기울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젠트는 기울기 0,4 그러니까 즉 x는 0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x는 0에서 접선 기울기를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웠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를 극한, 순간 변화율이라고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구하자라는 뜻이겠지. 근데 fx를 뭐로 주냐면 3차 함수 줍니다. 3분의 1 x 세제곱 3x 빼기 4. 지금 우리는 아직 미분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적으로 x는 0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찾을게요. 찾으라는 거는 f'의 0 이걸 찾으라는 거죠. x는 0일 때 접선 기울기 찾으라는 거지. 정의를 두 가지 포맷 형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사용하시면 불편한 게 세제곱 공식을 갖다 써요. 조금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이래나 저래나 집어넣고 세제곱 공식 저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갖다 이용할게요. 그러면 자 정의에 따라서 자 이렇게 될 건데 맞죠? 이렇게 될 건데 그대로 이제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x가 0으로 가고 있고 fx는 얘예요. 얘 상수항이죠. 상수항을 어차피 뺏어 쓸 거기 때문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밑에는 그대로 x니까 x가 약분되는 게 보이죠? 약분이 될 거고 제곱 이렇게 x를 마저 0으로 보내면 자, 이 부분이 0으로 가기 때문에 3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이 3입니다. 기울기 넘어가겠습니다. 281번은 중요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81번에서 중요한 건 저는 그 5번 보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그래프를 보고 비교하는 거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실 그래프를 쭉 보시면 그냥 체크가 되는 부분이에요. 얘가 y는 x고 얘가 현재 fx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1번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1번 f'A와 f'B를 비교해라. 아직도 그 읽기가 조금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x는 A에서의 접선 기울기, x는 B에서의 접선 기울기. 그러면 1번을 체크하는 방법은 A랑 B를 위치를 따졌을 때 A가 지금 여기고 앞에 A 잡고 여기가 B로 잡겠습니다. B 이쪽이 B 잡았을 때 이 부분이 FA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FB예요. 자 이렇게 잡힌 거지. 접선 기울기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생각을 해봐라. 여기랑 여기 접선 기울기를 비교하려고 해. 누가 더 커? 당연히 왼쪽이 더 크죠? F'A가 더 크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2번 갈게요. 2번은 일단 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얘가 평균 변화율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B-A가 필요한데 그게 우변에 있어서 자, 양변을 B-A로 나눈 거죠. 그런데 대소 관계가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현재 B-A는 0보다 큰 상황이에요. 자, 이 B-A로 나눌 때 양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변화를 안 준 겁니다. 요게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이면 원래 2번도 참입니다.
자, 그럼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기울기 1짜리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읽는 건 평균 변화율. 평변이고 같은 말 두점 기울기. 두점 기울기랑 같은 말이죠. 자, 두점 기울기는 노란색이에요. 이게 두점 기울기입니다. 네가 생각했을 때 이 1은 이 기준을 준 이유를 이제 알겠지? 얘가 기울기 1짜리니까 이 기울기랑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이 기울기가 더 크냐? 작냐? 라는 게 2번 문제입니다. 작죠? 그래서 2번도 참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자, 3번은 자, 이거는 접선 기울기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두점 기울기랑 B-A랑 자, 두점 기울기 같은 경우는 왼쪽 그림에서 우리가 노란 색깔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두점 기울기인데 F'A는 뭐냐면 얘예요. 빨간 놈. 누가 더 가파릅니까? 빨간 놈이 더 가파르죠? 빨간 놈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3번도 참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제는 익숙하게 봐야 되는 좀 보기인 것 같아. X분의 A분의 FA라는 거는 자, 이제부터는 A분의 FA 이런 걸 보게 되면 반드시 빼기 0, 빼기 F0이 추가적으로 보일 것.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0, F0 지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읽으실 때는 이렇게 읽으면 된다. A, FA 와 0, F0 자, 원점까지 이거 원점이에요. 이름이 원점까지 두점 기울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우변. 자, 여기 FB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0, F0 원점과 B, FB의 비율. 뭘 비교하는 거냐면 이걸 비교하는 거야. 원점과 이 A까지의 요 기울기 비교. 이게 크니 또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왼쪽이 더 가파르죠? 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틀. 너네들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겁니다. 5번. 자, 5번은 처음 봤을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미적 투과서. 나중에 미적 투과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5번입니다. 알겠죠? 내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런 상황과 두 번째 이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상황 두 개를 갖고 온 거고요.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걸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우리가 5번 보기 같은 경우는 자, F2분의 A 플러스 B라는 것과 자, 두 번째 2분의 FA 플러스 FB를 비교하는 건데요. 얘를 볼 때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텍스트로. 그렇지? 평균의 함수값. 평균의 함수값. 두 번째, 우변을 읽을 때는 함수값의 평균. 그들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다가 영향을 주는 게 뭘까? 이거고요. 자, 왼쪽 그림 먼저 볼게요. 왼쪽. 제가 두 점을 잡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일단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굉장히 이상한 점들을 잡을게요. A, 여기 B. 자, 그럼 이쪽 딱딱 찍히는 점들이 A, FA, B, FB입니다. 첫 번째, 왼쪽은 평균의 함수값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얘랑 얘랑 거리를 재요. 중점을 찍어요. 그것들의 함수값을 읽는 거예요. 여기. 자,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상황이 됐나? 걔랑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걔랑 자, 찍어서 나온 이 함수값들을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찍어서 나온 이 함수값들 자, 이 거리의 가운데 중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현재 뭐예요? 여기가 FA 플러스 FB를 2로 나눈다. 이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지금 누가 더 큽니까? 얘가 커요, 얘가 커요. 그냥 보세요. 여기 위에 게 더 크지? 맞지? 눈으로 보여지지? 위에 게 더 크죠? 위에 게 더 크면 자, 이 상황이 아래로 몰로 2라는 뜻입니다.
얘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위에 게 더 크잖아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외워서 갈 순 없어. 알겠지?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때그때 확인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지? 자, 평균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 결론은 뭐예요? 이 뜻이 뭐였어요? 결론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지.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거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뜻이에요. 됐지? 근데 그림 상황을 봐봐. 네가 봤을 때 이게 아래로 볼록이야? 틀렸죠. 위로 볼록이죠. 이게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위로 볼록이다.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은 옳지 않은 거기.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 체크하는 위로 볼록도 체크하는 방법 똑같아요. 이제 두 점을 그냥 잡으시고 A, B라고 잡고 자, 중점 함수값 찍은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나온 함수값에 중점을 찍으면 여기지. 비교해봐. 누가 더 커? 위에 게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평균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을 조사하는 것은 위볼이냐 아볼이냐를 따지는 거지. 반드시 기억합시다. 반드시. 알겠지? 이렇게. 자, 번외로 하나 적어드릴게요. 번외. 자, 해당 문제에서요. 그래프는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 저는 6번 보기를 작성하는데. 자, F. 누가 더 크게? 누가 더 크게? 왼쪽 그림에서 이렇게 하면 왼쪽이 이게 클까 이게 클까? 자, 왼쪽이다. 손 들어봐. 오른쪽이다. 손 들어봐. 죽을 것 같다. 손 내려봐. 다 죽을 것 같다.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앞에 거? 산술기압 평균. 산술기압 평균이죠. 산술기압 평균은 A 양수, B 양수일 때 쓰는 개념이고 둘 다 양수죠. 양수 쓸 수 있네. 그러면 자, 모든 AB에 대하여 양수인 AB에 대하여 산술기압 평균에 따라 잡고 나갔다. 이게 산술기압 평균이죠. 누가 더 자, 얘랑 얘가 같아질 수 있나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여기선 절대로 없어. 참고로 삼술기압 평균은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가 같다거든.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조건은 A와 B가 같아지는 것이야.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B 값이 같아질 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한 점에서는 항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큰 놈이다. 요 놈이 더 큰 놈이다. 요 놈.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더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큰 거지. 왜 이게 무슨 함수니까? 키워드 나왔으면 좋겠는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점이역이 더 큰 놈이 무조건 함수값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다. 그치? 자, 여기까지 공부한다. 그치? 넘어갈게. 자, 87번을 좀 볼게요. 87번은 뭐예요? 국민 고객이 국민하기 전에 여 문제 내가 별표 치라고 얘기했을까? 글쎄, 별표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이따가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미리 문제 질문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해볼게. 자, 정리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이거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요. 정리를 하나 소개하겠다. 곱함수의 미분법.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제목입니다. 곱한 함수의 연속성은 앞에서 따져갔다 안 따져갔다? 따져갔다. 맞지?
곱함수의 연속성은 앞에서 따져봤다. 맞지? 어떻게 보이는지도 아시죠? 맞아요? 보세요. f 곱하기 g가 있어요. 얘가 x는 1에서 연속이 아니에요. 오케이? 연속함수 g가 주어져 있다. g는 연속함수예요. f는 1에서 연속이 안 돼요. f 곱하기 g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g1이 0이다. 이거 했잖아. 오케이? 정리로서 공부를 해놓으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어. 알겠지? 갸우뚱? 모르겠다? 공부를 안 한 거야. 알겠지? 머리에 남는 게 있으셔야죠. 넘어간다.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이면 뭐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물려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상황에서는 연속인 상황은 봐봐. 얘가 x는 1 불연속이면 불연속으로 쓴 거야. x는 1 불연속이고 g가 연속함수일 때 f 곱하기 g가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방법 자체가 g1이 0이 된다 이거잖아. 같은 말이 뭐냐면 연속함수 gx가 연속의 함수 g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이 인수로 갖는다는 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수 물리를 그대로 미분 가능성까지 적용해서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어떤 인수를 가져야지만 저 곱한 게 미분 가능이 되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이해시키려면 고배 미분법이라는 걸 갖다 배워야 되거든. 오케이? 이걸 이 이론을 이해시키려면 고배 미분법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게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풀기 전에 개념 설명을 먼저 들어간다. 알겠지? 그래서 개념 설명을 먼저 들어가서 오늘 미분법 공부할 거고요. 미분법 배우고 그 다음에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미분하는 고배 미분 방법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이론상. 됐지? 이거를 정의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좌미, 우미 직접 구해서 갖다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겠지? 우리는 정리로 문제를 풀 거예요. 왜? 귀찮으니까. 정의로 문제를 계속 푸는 거는 귀찮으니까. 좌미, 우미를 따지는 건 너무 귀찮죠. 네? 그래서 이론을 먼저 설명 조금 드리고요.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곱미 먼저 나와 있는데 그 미분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곱미 바로 들어갈게요. 얘들아, 칠판을 보면 딴 데를 볼 필요가 없다. 알겠지? 미분법 바로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일단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F'A를 이거 정의 안 외워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정의 외워야 돼. 두 가지 모양이 있었어. H가 0으로 가 있어.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 이거를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눈 감고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는 리미트 x가 a로 가는 표현이 있었어요. x-a 분의 fx 마이너스 fa, 둘 다 뭐분의 뭐꼴 형태다. 그렇지. 0분의 0꼴 형태의 극한이 정입니다. 정. 종이 부족해? 종이가 왜 부족하지? 개수를 딱 맞춰서 왔는데. 자, 하나 더 넣어. 혹시 몰라서 예비로 하나 더 해봤어. 누가 두 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난가. 주섬주섬 확인하고 있어. 갑니다. 0분의 0꼴 극한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데 너무 귀찮다 이거예요. 왜 귀찮냐면, 일단 첫 번째, 선생님 제가 F'를 구해보겠습니다. 여기다 1 넣고 계속 극한만 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2를 구해볼게요. 계속 쓰는 거야. 이게 귀찮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함수를 구해버려. 여기가 그냥 미지수인 거야. 정이요. 내가 원하는 x가.
그냥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구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이거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내가 쓴 거 여기 도함수 정의. 그러면 일반적인 미분계수의 정의와 뭐가 달라? 미분계수는 고정점이 들어갑니다. 고정점. 도함수는 뭐가 들어가요? 일반적인 변수가 들어갑니다. 됐지? 그래서 이걸로 구해. 알겠지? 이걸 구한 다음에 나온 그 f'x에다가 이거를 갖다 쓰면은 f'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식. 도함수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f'1 구하고 싶으면 그 식에다가 몇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고 값이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뭐 나와? 바로 2에 대한 접선 기울기가 바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메커니즘 설명됐죠? 지금 좀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왜 정의로 안 가고 도함수를 구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정의는 이해야. 자, 증명을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증명 과정에서 확통이 들어간다. 알겠지? 이거 증명하는 과정에서 확통의 공식이 하나 들어가. 이항정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 증명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미분법을 계산했는데 우리는 어차피 다루는 함수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식을 미분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지.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x의 n제곱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죠? x의 n제곱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써줄까? 자,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 f'x h가 0으로 갈 때 fx 더하기 h 빼기 fx h분의인데 도함수 fx를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나는 저 x의 n제곱을 미분하고 싶어가 나의 목표. 그래서 얘를 씁니다. 얘를 쓰면 자 h가 0으로 갈 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쓸 필요 없음. 여기서부터까지. 자 x 플러스 h의 n제곱 이걸 안 배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n제곱 전개를 하는 걸 안 배웠다는 거야. 자 빼기 x의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죠?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알겠지? 그래서 h분의 어쨌든 얘는 뭐분의 뭐꼴 형태다. 0분의 0꼴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얘를 갖다가 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x n제곱 없어지거든요. x n제곱 x n제곱 최고차는 없어져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연산을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h n제곱을 인수분해, 그러니까 x n제곱 빼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요거를 a 마이너스 b a의 n 마이너스 1 이런 형태. 이게 확통이 나오는 공식이야. 이항정리 단어에서 나오는 공식이야. 자,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2 b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더하기 a는 하나씩 줄어들고 b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보시면 규칙. 요게 a는 하나씩 줄어들고 b는 여기는 b의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b는 하나씩 늘어나는 공식 구조를 갖고 있어. 알겠지? 여기 그냥 보고 흘리면 돼요. 여기는 더하기 땡땡땡 가서 끄트머리에 있는 식 자체도 이제 계속 줄어들다가 이게 무한정 줄어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개수가 n개니까 무한정 줄어드는 건 아닐 거고 결국 a1, b의 n-2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항이 a0로 끝나면서 b의 n-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닫힐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이걸 갖다 쓴다라고 치면 이걸 갖다 여기다 쓴다라고 치면 첫 번째 x 더하기 h 이게 a 부분입니다. a 여기 쓰는 거예요. 여기 a 빼기 b 그리고 닫히겠죠? 닫힌 다음에는 어떻게 써지냐면 닫힌 다음에는 a의 n-1 그러니까 x 플러스 h에 하나 줄어들어서 n-1 그리고 실제로는 x는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하나가 늘고요. 더하기 x 더하기 h 여기다 쓰지마. 이거 이해하면서 그냥 보는 거야. 여기는 하나가 줄어들고 뒤에 있는 항 x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됐나? 그냥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세요. 자, 마지막 항이 어떻게 끝날까요? 더하기 x 플러스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 얘가 한 개가 되고
두 개 합쳐서 결국 개수는 n-1개야. 알겠지? 자, 얘는 결국 x는 한 개가 되고요. x는 몇 개가 될까요? n-2개. 자, 마지막 항이 x 플러스 h가 0개가 되면서 x의 n-1 이게 마지막 항으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분자가. 그 다음에 h 누가 약분되는 게 보여? 이게 없어지지. 이거. 그렇지? 0분의 0꼴을 인수분해하는 것의 취지는 0으로 가는 놈을 지우자야. 지우자. 그래서 지웠어요. 그 다음 x를 어디로 보내요? 극한을 취해야지. h를 어디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자, 그러면 이 항들이 남았는데 h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 여기 첫 번째 계산 한번 볼래? h에다 0 집어넣으면 x n제곱 빼기 1 곱하기 x야. 얼마겠어? 써봐. x의 지수 법칙 써봐. n제곱 끝. 되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0이죠. n-. 이게 맞죠? 뭐가 뜨면 두 번째 거 여기도 볼래? h에다가 0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산은 x의 n-2 곱하기 x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뭐 나올까? 그렇죠. n-1 똑같이 나와. 계속 이렇게 나오겠지. 왜? 개수의 합이 n-1개로 일정했으니까. 맞지? 자, 그런데 문제는 개수입니다. 개수. 이 똑같은 항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계속 여기 끝까지 나올 거예요. 중요한 핵심 질문이 이거야. 몇 개 나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 나와? 이게 핵심 질문이야. 몇 개 나와? n개. 정답. n개. 개수가 n개니까. n개. 이렇게. 그럼 뭐라고 쓸래? x n-1이 몇 개 있어? n개 있어. 결론이거든요. 자, 따라서 자, 잘 들어야 돼. fx 저 시작이 여기야. 시작이 여기다.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이거든. 됐지? 시작. 자, f 프라임 x 우리는 이걸 도함수라고 읽고요. 도함수 제가 증명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알겠지? 도함수라고 읽고요. 결론이 뭐였어요? x n제곱을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뭐가 된다? n x의 n-1 된다.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 근데 이제 외우는 방법이 모양으로 외워요. 모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3단원이 적분인데 적분은 미분의 반대입니다. 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의 관계를 자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는 곱셈의 역연산. 맞지? 자, 더하기 빼기. 빼기는 더하기의 역연산. 맞지? 미분 적분.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알겠지? 이런 관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은 뭐야? 미분 반대로. 미분은 뭐야? 적분 반대로. 그럼 뭐죠? 이죠? 어렵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결론. 지금 스텝의 반대로 하는 걸 적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미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텝. 요 차수가 1차가 내려와요. 그러면 2차를 미분하면 몇 차겠어? 1차. 4차를 미분하면 몇 차겠어? 3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수가 하나씩 낮아진다. 얘가 앞으로 내려온다. 오케이?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진다. 두 번째 스텝, 차수가 낮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지? 첫 번째, 얘를 미분하면, 자, 미분한다의 표시이고, 미분하면 n 제곱 요 차수가 먼저 앞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차수 하나 줄어든다. 끝이야. 자, 볼래? x의 5제곱 미분하면 5가 앞으로 내려온다.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 끝이야.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미분한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미분하면 얘 된다. 됐지? 됐을까? 식을 미분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식을 이렇게 쓰는 방법을 미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요 부분이 자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한다라는 뜻입니다. 미분한다. 좀 애매하다. 이거 등호라고 적지 마시고 fx로부터 f 프라임 x를 구하는 과정 자체를 fx를 자 x에 대하여 정확하게 갈게요. 여기 처음이니까 좀 엄밀하게 갈게.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 자, 주목하는 문자를 주거든요.
당연히 줘야 돼요. 왜요? 왜? 상수를 미분하면 몇 대? 상수는 미분하면 몇 대 썼지? 0. 상수는 미분하면 0이에요. 왜? 상수는 상수함수 기억해. 상수함수. fx가 3이야. f 프라임 x 얼마였어? 0이었잖아. 왜? 모든 점에서 어떤 3이면 이거잖아. 이거.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기울기는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접선 기울기 무조건 0이다. 됐지? 상수는 미분하면 0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상수로 취급되는 것들은 미분하면 0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주목하는 문자가 필요하다. x에 대하여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미분 기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미분 기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f 프라임 x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식을 미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오케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건 처음일 건데 보통 수학에서 이제 두 가지 사용해요. f 프라임 x 아니면 dx. 자, 이건 처음 볼 거야. dx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 읽으실 때 이거 분수 아니다. 자, 읽으실 때 dx dx분의 d라고 읽지 않습니다. 분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ddx라고 읽습니다. 번역은 어떻게? 왼쪽에다 써줬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에 대하여 미분한다. 봐봐. 자, 요 dx가 뭐냐면 x에 대하여 어떻게 되지? 자, 읽어봐. 대하여 x에 대하여 dx 됐지? 자,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dx? x에 대하여 라고 읽습니다. 적분 때 또 나와요. dx.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자, 미분하여라. 위에 d는 미분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명령은 위에 d는 미분하여라 라는 뜻이고 밑에 dx는 x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미분하여라 x에 대하여. 그리고 대상이 필요해요. 누구를? 그래서 누구를? 그 대상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여기. 그거를 y라고 적으면 dy, dx라고 읽는 거예요. 다시 미분하여라 y를 x에 대하여. 이 어순이에요. 미분하여라 y를 x에 대하여. 또는 y 대신에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뭐지? fx잖아. dfx, dx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fx를 미분하여라 x에 대하여. 오케이? 머리야. 됐지? 이렇게 씁니다.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요. 일단 자, 연습 좀 할게요. 연습 좀. 봐봐. 얘들아 이거 미분법 못하면 그냥 작살 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응. 가볼게. 3x 미분 얼마일까? 선생님 앞에 상수 곱해져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상수 곱해져 있는 거는 3 곱하기 미분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수 곱은 미분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냥 x와 관련된 식만 미분해서 앞에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의 성질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이 미분은 앞에 3은 미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녀석이고 x만 미분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지? 근데 x를 미분하면 얼마일까? 봐봐. x를 미분하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뭐야? 1이지. 얘가 앞으로 떨어진다. 곱하기 그리고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 이거지. 얼마야? 1이야. 그럼 이걸 미분하면 얼마일까? 3.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미분을 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해주는 함수를 찾겠다는 뜻이야. 다시 미분을 한다는 건 이 함수를 미분한다는 건 즉 도함수의 역할은 원래 함수 fx에 뭐가 궁금하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가 각각 점에서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함수를 찾아서 도함수에다가 x값을 집어넣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다 이거란 말이야. 메커니즘. 그지? 근데 이건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항상 접선 기울기가 그냥 기울기다. 3이다. 그러니까 3x를 미분하면 당연히 3인 거고
2x를 미분하면 당연히 2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1차 미분은 그냥 앞에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원칙상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됐나? 차수를 조금 높여볼게. 자, 3x 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미분해 볼까요? 자, 순서대로 하면 돼. 앞에 3은 상수곱이야. 어떻게 하라고? x제곱을 미분한 거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x제곱 미분한 건 뭔데? 떨어지고 줄어든다. 거기다가 앞에 상수 3 붙었지?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려워, 쉬워? 이걸 어렵다라고 하면 진짜 어떡하지? 더하기. 내 눈 지금 터진 거 보여, 안 보여? 이걸 어렵다고 하면 진짜 안 돼. 그래서 여기 간다. 미분하면 얼마예요? 2. 상수 미분하면 얼마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도함수 뭐 나와? 6x 플러스 2라는 도함수가 1차 함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2차.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요렇게 가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된다? 지금? 얘들아, x의 n제곱 미분하는 방법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 미분법은 그냥 얘를 기본으로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 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니들이 쉬워하는 거는 일단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2차 함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2차 함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알겠지? 봐봐라. 너네들이 이 미분을 배우는 순간 너네들 이제 공통수학 1 공부하실 때 뭘 버리셔도 되냐면 판별식을 버리셔도 돼요. 우리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쌤, 판별식은 언제 썼었죠? 판별식 언제 썼었냐면 이럴 때 썼어. 2차 함수가 있다. 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다. 나는 x가 3일 때 접선을 갖다 구하고 싶다. 이걸 풀 때요, 우리가 기존 풀이 방식이 어떻게 풀렸냐면, 자, 2차 함수 fx 그리고 접선 gx라고 놨을 때 fx랑 gx가 3에서 만난다를 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fx 빼기 gx 는영 처리를 하게 되고요. 판별식이 0된다를 처리해서 x가 3일 때 접하는구나. 이런 순서로 문제를 쭉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작업이 생략이 되는 거지. 왜? 네가 필요한 건 3일 때 접선 기울기지.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하면 되는 거야. 미분해서 뭘 찾아? 3을 찾아. 이게 뭐인 거야? 3에서의 접선 기울기. 이게 기울기야. 그럼 지나는 점은 뭔데? 지나는 점은 3,f3이야. 두 개 가지고 직선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세울 수 있다. 그게 접선이 되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이 도함수를 먼저 배우셨던 분들은 2차 함수 최대 최소 찾을 때도 그냥 미분하죠? 왜? 아래로 볼록은 여기서 최소를 갖는데 접선, 네가 봤을 땐 저기서 접선 기울기가 얼마겠니? 여기 있죠. 그래서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자, fx를 이렇게 줬다. 최대 최소 구해봐.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겠죠. 어디서 갖는다는 건 알아? 축에서 갖는다는 건 알잖아. 그래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걸 2로 다시 나눈 마이너스 4분의 1이 축이 되고 이걸 대입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풀이 과정은. 그지? 근데 그 짓을 안 해도 된다고. 일단 첫 번째 축의 방정식은 그냥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미분하면 4x 플러스 1이거든요. 얘가 0 되는 x값을 구하시면 축방이 바로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마이너스 4분의 1 위치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풀이 과정을 갖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이제 0 된다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됐나? 일단은 자, 그 다음에 너네 그 교재 보면서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곱의 미분법으로 바로 들어가도 될까? 곱의 미분법으로 바로 들어갈게. 미분 조금 더 연습해야 되나? 할 수 있겠지? 미분 10을 미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공식 할 수 없어요? 자, 미분 한번 해보자. 3 떨어져. 바로 곱해 그냥. 3 떨어져. 3 떨어지면서 15 되는 거야. 원래 상수 있었지. 3 떨어지면서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차수 하나 줄여.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 떨어져. 차수 하나 줄어. 상수 미분하면 0이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fx라고 치면 이거는 f'x. 알겠지? 도함수. 됐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됐죠? 자, 곱의 미분법 들어간다. 곱의 미분법은 뭐냐면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두 개가 곱해져 있지. 이건 함수 몇 개로 봐야 돼? 이건 함수 두 개로 봐야 돼. 이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개한 다음. 방법 1, 전개한 다음에 전개하게 되면 항이 하나하나 따따따따 나오죠.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당연히 곱의 미분법은 뭘 하기 싫기 때문에 당연히 전개하기 싫기 때문에 전개하기 싫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전개하기 싫으시면 공미를 써야 된다. 공미. 됐지? 곱의 미분법이야. 근데 곱의 미분법을 쓰는 방법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일단 기준 나눌게. 알겠지? 앞에 거, 뒤에 거. 자,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fx 곱하기 gx를 자, 미분을 하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말뜻이 자,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더하기 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외우십시오. 알겠죠? 곱의 미분법도 외워야 된다. 그래서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볼 건데 앞에 거 미분 6x 더하기 5 이게 앞에 거 미분이에요. 맞아요? 동의가 돼야 돼.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걸 바로 붙여. 3x 플러스 자 됐지?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게 곱의 미분법입니다. 실제로 곱의 미분법으로 이걸 계산한 결과와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나와요. 알겠지? 자, 곱의 미분법 이해됐죠? 여기까지? 뭐 이해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이야. 알겠지?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 근데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두 개로 보여드렸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미분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방법이 똑같다고. 근데 이 대신에 순서만 조금 달라진 게 있어. 얘는 두 개였기 때문에 앞뒤 구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쟤는 뭐도 있지? 가운데도 있어. 가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갑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1번 미분 뒤에 거 더하기 2번 미분 나머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더하기 3번 미분 나머지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냐? 그럼 4개짜리도 가능해 불가능해? 4개짜리도 가능하지. 1번 미분 2, 3, 4 나머지 2번 미분 1, 3, 4 나머지 이렇게 무한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지? 곱의 미분법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됐을까? 이들이 이해 안 돼서 난 진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자, 파생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곱의 미분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공식 하나 실기를 좀 해드릴게요. 결론은 이거거든. 어떤 fx 다항식의 n제곱 형태를 나는 미분하고 싶어. 합성함수 미분법입니다. 참고 합성함수 미분법에 가깝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fx라는 함수와 x의 n제곱에 대한 합성이거든요. 합성함수 미분법.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거. 겉함수, 속함수. 됐지? 겉함수, 속함수. 반대로 갔다. 틀릴 뻔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인데 이걸 설명을 곱의 미분법으로 할게요. 곱의 미분법으로 할 거고 설명은 정말 간단해. 봐봐. fx의 n제곱은 f를 몇 번 곱하라는 거야? 몇 개를 곱해라? n개를 곱해라. 그럼 곱의 미분법 쓸게요. 자, 첫 번째 거 미분. 첫 번째 거 미분했어.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fx거든? 몇 개야? n/1 더하기 자, 두 번째 거 미분 f 프라임 x 두 번째 거 미분한 다음에 나머지 몇 개? n/2 이 짓을 계속 해요. 몇 번 해요? n번 해요. 그럼 얘가 몇 개가 있는 걸로 나와요? n개가 있는 걸로 나와요. 결론 얘를 미분하면 n fx n-1 곱하기 f 프라임 x 형태로 나온다. 필기는 저 빨간색처럼 해놔야 된다. 알겠지? 나선에 없을 겁니다. 있으면 좋은데 아마 없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저것도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냥은 안 외울 거예요. 의미 부여를 해서 조금 외울게. 앞에 거 요거 있죠? 요거 잘 보시면 요거 그냥 다항식 미분이랑 똑같아요. 맞아? n 떨어졌고 차수 하나 들었고 근데 대신에 x가 아니라 뭐지? fx. 자, 이 앞에 부분을 읽는 게 뭐냐면 이 앞에 부분은 속함수를 미분한 거야? 겉함수를 미분한 거야? 겉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여기가 겉미예요. 겉함수 미분이라는 뜻이야. 겉함수 미분. 얘는 속함수죠. 속함수 미분이 들어가죠. 속함수 미분, 속미. 자, 겉미, 속미를 곱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드릴게. 백날 쳐다보고 필기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해봐야 그냥 사례를 한번 보는 게 낫겠어요. 3x-1의 5쯤 이런 게 있다고 쳐. 겉함수는 뭐야? 이거의 5제곱이 겉함수야. 속함수는 뭐야? 얘가 속함수야. 얘가. 알겠지? 그럼 겉미부터 가는 거야. 겉미는 5 동그라미 4제곱. 이게 겉미야. 곱하기 이게 속이지? 이 속을 한번 미분해서 끄집어내면 돼. 3 이렇게. 그럼 속에는 뭐가 들어가? 3x 빼기 1이 들어가야죠. 이게 지금 합성함수 미분 쓴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겉미, 속미라는 거예요. 어때?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합성함수 미분법은 자,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야. 겉미, 속미. 합성함수 미분법은 참고로만 알아놔. 참고로 원래는 미적 원에서는 안 나와. 근데 방금 내가 이걸 설명할 때 뭐로 설명했지? 곱의 미분법으로 설명했지. 곱의 미분법으로 설명 가능한 이론이기 때문에 얘는 나와요. 알겠죠? 이건 곱미로도 설명이 가능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근데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곱미가 아니야. 합성 미분이야. 알겠지? 합성 미분법.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2개 가르쳤어요. 잘 봐. x, n제곱 기본적인 다항식 미분하는 거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미분법이 2개야. 곱의 미분법, 합성 미분법. 됐지? 2개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미적 원에서는. 곱의 미분법, 합성 미분법 2개. 체크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됐지? 그렇게 2개 딱 장착하시면 돼요. 곱의 미분법, 하나는 합성 미분법. 이렇게. 딱 미분법은 2개만 장착한다. 이렇게. 괜찮을까? 몇 번 해봐야지 이제 되긴 되거든요. 연습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에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진짜 설명 많이 뺐어요. 알겠죠? 목표가 저기야. 그다음 할만해? 할만해야 돼. 알겠지? 여기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자, 얘들아, 너님들, 자 이거 지금 볼게요. 몇 참수?
몇 차 함수, 3차 함수. 왜 대답을 안 하냐? 상태가 안 좋지. 아, 이거 등호가 없어서 그래? 몇 차 함수? 3차. 진짜 까다롭네. 어떻게 생긴 놈? 1에서 뚫죠. 동의되죠? 얘인데 나는 뭘 찾고 싶냐면 선생님 여기 그 3x가 3일 때요. 3일 때 여기 딱 찍는 요 포인트 있을 건데 3일 때 8이거든요. 저는 접선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접선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난 점 구했고 조금 의미부여하게 3,f4 됐지? 기울기는 f 프라임 3. 그럼 접선은 어떻게 세워져? y 열고 기울기 열고 이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이거 x 빼기 3 플러스 f3 이게 적방이야. 맞지? 그러면 너가 필요한 건 f 프라임 3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구해야 되죠. 맞아? 미분한다. 겉미 기본적인 합성함수 구조 겉미 속미 이게 속미야. 속함수를 미분하면 1이죠. 자 이제 끝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F'X 도함수입니다. 필요한 게 F'I 몇이에요? 3. 3일 때 접선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몇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는다. 따라서 F'I3은 얼마가 나온다? 3은 자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12 나오죠? 기울기가 얼마였다? 12라는 뜻이야. 기울기가 12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이 직선이요. 됐죠? 그럼 어떻게 세워져요? 여기다가 12를 집어넣고 자, 지난번 반영해서 x 빼기 3 플러스 8이었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끝이야. 이 접선을 세울 줄만 알면 뭐 어디든 구할 수 있죠. x를 플러스 y를 이런 식으로. 자 뒤쪽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뒤쪽에서 이제 한번 이론 정리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거를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합성미분법 얘기 나와서 한번 해본 거다. 알겠지? 자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바로 들어가.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 당연히 곱의 미분법이 사용이 되고요.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해볼 거긴 한데 어차피 이해 안 되시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너가 지금 수학을 많이 외우고 있다면 너가 이해를 많이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알겠지? 내가 무언가를 계속 외우고 있다. 이해를 잘 못한 거야. 그렇지만 외우는 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수학은. 알겠지? 외워서 하다 보면 이해가 돼. 알겠지?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미분을 깨달아? 그런 건 없어. 알겠지? 그냥 외워서 계속 쓰다 보니까 뭔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어느 순간에 깨닫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외우고 일단은 기능적으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외우고 기능적으로 써보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식 미분할 수 있어? Yes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너 곱미 뭔지 알아? Yes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 곱미 쓸 줄만 알면 돼. 너 합성 미분법 쓸 줄 알아? Yes.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기능적인 걸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 기능적인 게 조금 완성이 되고 나면 문제에 응용될 때 필요한 걸 갖다 뽑아서 쓸 수 있다고요. 기울기나 이런 것들. 자 가볼게. 봐봐. fx 곱하기 자 gx 이건 필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아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 자 고배균법 설명 여기 달려있고 여기 밑에 증명 달아놨어. 알겠지? 고배균법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좀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 1번 넘어가 노트 2번 넘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자 일단 넘기시고 자 거기 노트 3번 항등식의 미분 응용. 제가 지난 시간에 미분 응용 중에서 이 작은 3번 가르친 거예요. 전에 보시면 아실 거야. 지난 시간에 제가 가르쳤던 게 뭐예요? 이거 작은 3번이에요. 알겠지? 작은 3번 가르쳤다. 알겠지? 자, 이것도 일단은 지금은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일단 넘어갈 거고. 자, 4번 구간별로 정의된 미분 가능성. 내가 지난번에 가르쳤던 게 이거지. 자, fx가 g 또는 h로 돼 있어. a에서 숨겨 있네? 맞아? 미분 A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뭘 풀어? 첫 번째
GAHA 푼다. 뭘 푼 거죠? A에서 연속을 푼 거야. 두 번째, G'A, H'A 구한다. 뭘 푼 거죠? 좌미, 우미. 맞지? 여기서는 우미, 좌미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이거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이 부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했다? H 0 보냈다. 이제는 이거 안 써도 되지. 왜? 우리는 무슨 방법 알아요? 미분법을 알아요. 미분법을 알기 때문에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다로 다시 바꿔야 돼. 알겠지? 오케이,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다로 바꿔야 돼. 그럼 문제풀이가 얼마나 쉬워집니까? 맞아요? 자, 문제풀이가 더 쉬워지겠지? 맞아? 자, 주기함수의 미분 가능성, 시점, 끝점,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시점, 끝점 붙인다. 다 설명했던 내용 모두 같아야 될 것 같아. 집중해서 듣고 있니? 주기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가볼까? 봐봐. 자, 얘들아 웃어봐. 스마일. 웃어. 스마일. 자, A부터 B까지입니다. 함수예요. 주기함수예요.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오른쪽이 또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큰일 났지. 일단은 연속은 됐거든. 자, A랑 B랑 붙였어요. 같은 높이로 붙여가지고 연속은 만든 거야. 근데 뭐가 지금 문제지? 미분? 불가. 왜 불가야? 박치기 하면 피나. 미분 불가입니다. 왜 불가죠? 좌미, 우미가 달라요. 무슨 점이죠? 이거 무슨 점? 첨점, 뾰족점. 맞지? 미분 불가야. 그러면 미분 가능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얘들아, 미분 가능을 만들려면 뾰족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그렇지, 부드러워야 돼. 알겠지? 부드럽다. 놀랍게도 수학에서 있는 용어죠. 부드럽다. 오케이? 수학에서는 스무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있는 용어예요. S-M-O-O-T-H 스무스. 스무스 펑션 무슨 뜻이야? 매끄러운 함수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수학에 있는 용어예요. 부드럽냐, 뾰족하냐 그 차이를 갖다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는 좀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박치기 해보라고. 알겠지? 아파. 이거 피납니다. 알겠죠? 튀어나와 있잖아요. 뾰족하다고 봐야지.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주기함수도 여기서 붙이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접선 기울기, 좌미우미도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흐름은 다 비슷할 거고, 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 아래 곱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fx 곱하기 gx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자, 볼게요.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어렵다. 잘 봐. 보통은 한 놈을 미분 불가로 줘.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 얘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로 줍니다. 얘를 미분으로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전체를 x는 a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fx 곱하기 gx를 a에서 미분 가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목표고 f를 a에서 미분 불가로 줘. 그러면 g가 하는 역할은 뭐냐? g의 역할이 중요하죠. g의 역할이 중요해요. 근데 저 g의 역할이